안녕하세요. S버프입니다. 프로토 승부시 52회차 이번 주말 회차 K리그2 12라운드 6경기 분석입니다. K리그2는 주중 경기 회차가 있었습니다. 잘 나가던 경남이 미끄러졌고 김포는 여전히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안양은 부진에서 벗어난 연승을 거뒀지만 청주와 천안이라는 약체와의 2연전이었죠. 주말 경기 예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안산과 경남의 경기죠. 먼저 홈팀 안산. 근천에게 패할 것이라는 저희 예측이 맞긴 했는데 막바지 두 골을 넣으며 추격하는 모습은 돋보였고 가브리엘의 폼이 굉장히 날카롭게 살아났죠. 이게 3팩 형태로 나섰고 김경준, 최전방 이 스타일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대의 순간 돌파에 1대1 수비가 안 되면서 실점을 했죠. 김천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 좋은 만큼. 그래서 실점 후에 라인을 올리다가 역습 상황에서 위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국 후반 역습 상황에 추가 실점하며 무너졌죠. 그래도 이 3대 0이 된 상황에서 이 김범준 선수와 그 다음에 그 가브리엘 선수의 그 두 골 쫓아가는 저력은 굉장히 돋보여서 특히 가브리엘의 킥이 굉장히 좋았죠. 포기하지 않는 집중력이 돋보였는데 이 공격 옵션의 효과적인 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장신 공격수를 두고 김경준을 윙으로 빼든다든가 가브리엘의 선발이라든가 뭔가 다듬어져야 될 필요가 느껴지는 안산이었죠. 원정팀 경남입니다. 저희 예측과 다르게 서울에게 자책골을 내주며 패하고 말았죠. 이 공격적인 선발 명단을 꺼냈죠. 원기종과 모재현 둘 다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이 코너킥 상황에서 글레이손이 수비 가담했다가 이 자책골로 좀 흔들렸죠. 그 최종 수비 라인과 이 골키퍼 사이의 공간을 이랜드가 침투하면서 노렸는데 그 부분에서 좀 취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센터백 라인들이 발이 느린 편이기 때문에 그건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겠죠. 이 중앙 미드필더에서 조금 더 수비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비적으로 조금 더 압박의 강도를 높여줘야 되겠죠. 원기종 선수 그래도 후반 절묘한 위치 선정을 통한 헤딩골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공격적인 운영도 좋긴 한데 중원에서 밸런스를 좀 찾아줘야 될 경남이겠죠. 배당은 이 경남이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올 시즌 보여준 경기력이나 어떤 스쿼드의 그 퀄리티 차이에서 경남이 좀 우세한 상황이겠죠. 두 팀 모두 주중에서 경기를 패했지만 경기력은 경남이 좋았던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 안산의 느슨한 수비, 이 모재영과 원기종 이 개인 기량으로 확실히 벗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안산의 패, 핸디 패, 오버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김포와 서울 이랜드의 경기인데요. 김포 지금 현재 10경기 무패입니다. 6승 4무. 굉장한 상승세인데요. 김포는 지난 주중 저희가 성남은 충분히 이겨낼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아쉽게 0대 0으로 비겼죠. 좀 골 운이 따르지 않았던 경기였습니다. 이 특유의 중원을 두텁게 하는 3호인 전술로 나왔고요. 많이 뛰면서 순간적인 공격 가담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뛰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전방에서 강한 압박으로 공격수들이 좀 이날 카드를 받았던 게 아쉽죠. 최근에 거친 수비에 비해서 카드가 별로 안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지난 성남과의 경기에서는 공격수들이 카드를 한 장씩 총 3장의 카드를 받았죠. 중앙에서 측면으로 순간적인 전환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 파블로 선수의 이 긴 전환 패스가 굉장히 돋보이고 있죠. 상대가 아예 내려서자 공격이 조금 무뎌진 점은 이 김포에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역습에 특화된 공격수들인데 내려서 있다 보니 그걸 뚫어내는 데는 좀 성남 상대로 고전을 했었죠.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주긴 하는데 마지막 마무리 상황에서의 섬세함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원정팀 서울입니다. 경남 원정에서 저희 예측과 다르게 2대1 승리를 거두고 올라왔죠. 이 브루노와 호난 외국인 콤비를 선발로 내세웠고 상대 측면을 봉쇄하기 위해서 이 센터백 이재익이 레프트 풀백으로 나섰죠. 이게 적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경남의 측면 공격을 아주 잘 효과적으로 막아냈죠. 이 브루노의 날카로운 킥이 결국 상대의 코너킥 상황에서 자책골을 유도를 했고 이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수비 가담이 적극적으로 내려오면서 뭐 지키려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그리고 호난 선수 드디어 적응을 끝냈을까요? 코너킥 상황에서 굉장히 높은 타점에 헤딩골, 데뷔골을 터뜨렸죠. 호난의 컨디션이 살아난 거는 이 서울에게 1승 이상의 소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배당은 김포가 정배당을 받은 상황이고요. 기세를 올린 서울이긴 한데 중원에서 강한 김포의 압박을 과연 서울 이랜드가 버텨낼 수 있을지 관건입니다. 수비적으로 내려선 뒤 역습을 노릴 서울의 전술이 예측이 되는 상황이죠. 이 경기는 김포가 수비적으로 내려설 서울을 뚫어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김포의 이 섬세함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그래서 무승부가 예측이 되고 핸디패 언더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경기는 충북 청주와 천안의 경기인데요. 이 신생팀들의 맞대결인데 흥미가 좀 떨어지죠. 먼저 홈팀 청주입니다. 지난 주중 라운드는 이제 휴식 라운드를 가졌었는데 강원과의 FA컵 수년 경기를 치르고 왔죠. 근데 그 경기에서 좀 출혈이 컸습니다. 경기를 승부차이 끝에 패하기도 했지만 이 파울리뉴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출전이 불투명하죠. 그래서 지난 그 리그 경기에서는 주말 안양 원정을 다녀왔는데 앞선 경기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수비적인 운영으로 펼쳤죠. 이 골키퍼와 수비 라인에 또 변화를 줬습니다. 이 골키퍼가 박대환 골키퍼가 나왔는데 이런 엄청난 선방쇼를 펼쳤죠. 라인을 내리면서 운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공격 전개가 잘 안 됐습니다. 중거리 슛 말고는 딱히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지도 못했고 역습 상황에서도 빠르게 나가지 못하면서 상대 수비에 막히면서 위력이 떨어졌죠. 경기 내내 휘둘렸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태환 키퍼의 선방이 아니었다면 굉장히 또 대량 실점을 했을 경기입니다. 세트피스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도 조금 청주에게는 아쉬운 경기였죠. 수비적인 운영을 펼쳤고 이 박대환의 선방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원정팀 천안입니다. 주중 저희 예측처럼 안양에게 크게 무너지고 말았죠. 이 공격적인 운영 시도를 해봤지만 정확도가 너무 떨어졌습니다. 마무리 패스의 섬세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역습을 전개를 한 상황에서도 크로스도 정확히 안 되고 거기서 내준 컷백이나 이런 것도 정확한 슈팅으로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뭐 박스 바깥에서의 중거리 슛 난사하는 것밖에는 별로 없었죠. 세트피스 실점 시작으로 수비력이 이 수비 숫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골을 내주는 이 약점이 또 반복되고 있죠. 슈팅 시도는 많았는데 결정적인 찬스도 없었고 한쪽으로 쏠리면서 반대 방향이 그대로 텅 비어버리는 이 수비 미스 이거 개선을 해야 되겠죠. 도무지 수비적 개선이 어렵습니다. 공격도 너무 투박하죠. 배당은 충북 청주가 그래도 1승을 먼저 거둔 팀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배당을 받았는데 파울리뉴 부상 공백이 생길 청주입니다. 그래도 이 조르지와 피터 조합이 있죠. 이 조르지의 높이, 피터의 빠른 전개 패스, 수비적 운영으로 변화를 준 청주가 천안 상대로 그래도 우세한 경기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주의 승, 핸디, 무, 오버 두 팀 모두 수비력이 안 좋은 만큼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부천과 전남의 경기죠. 부천이 기세가 좀 살아났죠. 부천 저희 예측처럼 스코어 그대로 2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 약간의 운이 따랐던 경기입니다. 경기 초반 이 아산의 거센 공세에 좀 위축이 되긴 했어요. 근데 전반 한 20분인가 상대 센터백이 거친 파울로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우위를 가져갔죠. 닐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가 라인을 깊게 내리다 보니까 닐소는 아니 거의 미드필더처럼 높게 올라와서 운영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뭐 PK로 먼저 한 골 앞서가긴 했는데 상대 롱볼 전개 한 방에 이 중거리 골을 내줬는데 이거는 부천이 뭘 못했다기보다는 그 충남 아산의 그 박대원 선수였나요?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슈팅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딱히 부천 수비가 못했다고 하기는 어렵고 하머스와 카릴 두 선수 모두 PK로 리그 데뷔골을 성공시킨 게 인상적이었죠. 경기력과는 별개로 좀 운이 따랐던 부천의 승리였습니다. 전남은 저희 예측과 다르게 조금 뭐 난타전이 있을 것 같다고 예상을 했는데 1대1로 부산과 무승부 언더 경기가 나왔었죠. 외국인 미드필더 조합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확실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조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전남은 체력적인 문제가 없다면은 그 외국인 미드필더 그 UAE, 뭐 발데비아, 그다음에 그 플라나 이 선수들을 계속 중원에 그 고정적으로 사용을 할 것 같아요. 이 평범한 중거리 슛을 골키퍼가 반응 못해서 실점한 건 조금 아쉬운 상황이었죠. 그리고 순간적인 부산의 역습에 수비 대처를 못한 것도 조금 미흡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공격 쪽에서도 부산이 선제골 이후에 굉장히 수비적으로 내려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뭔가 풀어내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외국인 미드필더들이 다 있었는데도 좀 풀어내지 못했어요. 그래도 후반 이 발디비아가 혼전 상황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동점골을 성공시킨 건 인상적이었습니다. 내려선 상대를 공략 못하면서 굉장히 고전했던 전남의 경기였죠. 배당은 엇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이 경기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인데 안재준이 이날 아산과의 경기에서 골을 기록하지 못했지만 뭐 박주원 선수의 골키퍼의 슈퍼세이브에 막히기도 했고 이 속도를 살린 안재준 선수의 폼이 굉장히 많이 살아났습니다. 이 전남 속도 싸움에서 좀 취약한 모습을 보인 전남 수비 라인에 굉장히 큰 고민거리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부천의 승, 플러스 핸드이기 때문에 핸들 받아도 승인데 굳이 이걸 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오버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안양과 부산의 경기입니다. 살아난 안양인데 고비가 찾아왔죠. 안양은 지난 주중 이 천안 원정에서 4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뭐 4골이 부족할 정도로 완벽한 일방적인 경기를 펼치고 왔죠. 큰 로테이션 없이 거의 모든 주축 선수들이 선발로 나섰고 이 초반 세트피스에서 이 김영진 센터백 김영진의 선제골로 쉽게 앞서갔습니다. 이 장신 공격수 박진호 선수 골은 없었지만 그 굉장히 좋은 연계 플레이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안드리고와 야구 이 브라질 콤비의 폼도 굉장히 절정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장현 선수가 선발에서 빠지고 황기욱 선수가 그 문성우 선수 22세 선수와 이렇게 중원에 조합을 했는데 이 황기욱의 노련한 경기 운영 플레이도 돋보였던 천안 원정 경기였죠. 약체 상대로 2연승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시킨 안양입니다. 원정팀 부산이죠. 저희 예측과 다르게 전남과 1대1로 비기면서 저희가 오버게임을 예측을 했었는데 언더로 끝났고 라마스와 패신을 교체 선수로 빼면서 로테이션을 좀 돌렸습니다. 전반 초반 임민혁 선수의 벼락 중거리골로 손쉽게 선제골로 갖고 왔고 그 다음에 수비적으로 좀 내려서서 운영을 했죠. 이 권혁규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인데 이 수세 시에 센터백 사이 공간으로 내려오면서 수비적인 운영에 굉장히 깊게 관여를 했습니다. 이 수비적인 운영이 잘 운영을 하긴 했는데 너무 내려서다 보니 슛에 계속 밀렸고 계속 밀고 올라오는 전남 선수들을 밀어내다 혼전 상황에서 발데비아에게 결국 동점골을 내주고 말았죠. 변화도 좋긴 하지만 잘할 수 있는 스타일을 좀 고집할 필요도 있는 부산이죠. 배당은 안양이 굉장히 낮게 정배당을 갖고 오는데 이 두 팀 3월 달에 FA컵에서 한번 대결을 펼쳤는데 그때 안양이 4실점하면서 졌죠. 근데 대신 그때 안양은 거의 박지용 선수 한 명 빼고는 거의 풀 로테이션을 돌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결과는 별로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최근 경기력은 좀 상반이 됩니다. 이 베스트 멤버로만 나선다면 안양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경기죠. FA컵에서의 맞대결 무의미합니다. 안양의 승, 핸디부, 오버 추천을 드립니다. 이 부산의 센터백 라인이 조이제 이한도 라인이 그 키가 큰 편인데 저희가 분석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의외로 제공권의 약점을 많이 노출을 합니다. 성남과 김천의 경기죠. 김포랑 비기고 온 성남 이번에는 어떨까요? 성남은 저희가 예측과 다르게 김포 상대로 원정 경기에서 잘 버텨내면서 무승부를 거뒀죠. 중원에 숫자를 많이 두고 이렇게 멤버를 구성을 했지만 경기 운영을 잘 못했습니다. 김포의 거칠고 강한 압박에 못 이겨냈죠. 90분 동안 단 3개의 슈팅에 그칠 정도로 조금 부진했던 경기입니다. 좌우 크게 전환하는 상대 전개의 측면 수비수들이 굉장히 고전을 했습니다. 이 골키퍼 선방입니다. 저 우태가 나왔는데 골키퍼 선방으로 가까스로 걷어낸 0대0 무승부였죠. 경기력 고전했던 성남입니다. 많이 뛰는 축구에 굉장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죠. 원정팀 김천입니다. 저희 예측처럼 안산 원정 가서 3대2 승리를 거뒀는데 3골 차에서 2골을 추격으로 허용한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죠. 권창훈 선수는 이제 경미한 부상으로 결장을 했었는데 이 포백 라인은 고정된 멤버들로 나왔습니다. 이 김민준의 돌파에 의한 개인 기량으로 선제골을 뽑아냈죠. 김민준 선수 이 스피드와 돌파 굉장히 돋보였던 경기였습니다. 라인을 올리는 상대에게 날카로운 역습을 선보이면서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후반 막판 2실점한 부분 이 집중력이 떨어졌던 거는 좀 고쳐야 될 부분이죠. 수비 집중력이 좀 아쉬웠지만 김민준과 김진규 이 김천의 새로운 에이스 곧 권창훈과 이영재가 떠난 자리에 이 선수들이 자리를 할 것 같습니다. 배당은 김천이 좀 더 낮게 나왔는데 압박 축구에 굉장히 고전했던 성남인데 이번에는 개인 기량이 뛰어난 김천입니다. 이 스쿼드 퀄리티 차이가 크죠. 이거 성남의 패, 핸디부, 언더 한 2대0 정도로 김천이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K리그2 주말 경기 저희 투표 추천드리는 거는 안산과 경남 경기 이거 안산의 패, 그다음에 안양과 부산 안양의 승, 성남과 김천 성남의 패 이렇게 3경기 7.7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회차 K리그2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주말 지나 다음 주 초에 또 새로운 분석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